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본격적인 모빌리티 모델링을 진행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박스 형태의 모빌리티를 디자인을 할 것까지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자동차의 형태를 갖춘 모양을 모델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기만 하면 이런 박스형의 모빌리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형 모빌리티의 계략적인 면들이 좀 더 복잡해지면 여러분들의 디자인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기본기를 다진다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일단 잘 모르셔도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번에 따라오시기 힘들면 뒤로 가기를 해서 영상을 뒤로 돌려서 자세히 보시면서 끝까지 한번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대략적으로 이런 형태가 될 거고요. 최종 지금 강의에서 진행하게 되는 모델링은 이것과는 형태는 비례나 디자인은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먼저 기본 화면을 여시면 박스 하나가 보통 있죠. 저는 이 박스를 일단 지우고 시작하겠습니다. X 딜리트. 대략적인 자동차의 사이즈를 정해놓고 진행을 하면 되게 좋습니다. Shift A를 눌러서 메쉬 큐브를 하나 꺼내신 다음에 여기서 대략적인 사이즈를 정해주시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생성을 하시고 난 다음에 아이템이라는 탭에 가셔가지고 혹시 이 창이 열려있지 않다면 이 작은 꺽쇠를 누르시거나 아니면 N키를 누르시면 나왔다 들어왔다 합니다. 박스를 누르시고 Y방향으로 이제 길게 디자인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Y방향에서 5000mm면 한 5m 정도 되는 건데요. 이거보다 좀 짧거나 길거나 대략적인 스케일 안에서 디자인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X방향으로는 자동차가 아무리 넓은 버스도 2m 2500 정도이기 때문에 2000 정도로 기락적으로 이렇게 넓이를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 여기다 이제 바퀴를 달면 모빌리티가 되겠죠. 정확한 스케일링을 위해서 제가 미리 세팅을 해둔 더미 사람을 가져와서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더미 모양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의 밑에 더보기란에 이 파일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도록 링크를 달아 드릴 테니까 요거를 한번 꼭 먼저 받으셔가지고 한번 열어 놓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모델링 파일 안에 있나? 여러분 수업 자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찾았네요. 이 파일이거든요. 더미맨 스탠딩 하이 미드 로우 블렌드 파일로 제작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열으셔가지고 필요 없는 걸 지우고 진행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파일을 따로 하나 더 열어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블렌더가 새 창이 하나 뜨면서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만 컨트롤 C, 컨트롤 V로 다른 창에다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건 이제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키가 1800mm 정도 되고요. 이 사람이 앉은 스케일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클릭하고 쉬프트 클릭해서 두 개 다 컨트롤 C 누르신 다음에 원래 본인이 모델링 하는 창에다 와서 컨트롤 V 해서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시고 하나에 두 개 이렇게 사람을 대충 자리를 잡아서 이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 앉아 있기 때문에 GY 눌러서 대략 중간에 놓으시고, 저는 이 사람이 자동차 안에서 설 수도 있는 스케일 정도로 작업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놔뒀고요. 친구를 클릭한 다음에 X 방향에서 약간 옆으로 이동을 해주고, 그런 다음에 이 친구 반대편도 똑같이 만들어주면 되는데 Shift D 키를 이용해서 복제를 하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 친구를
있는 프로퍼티에 이 집게 아이콘, 스패너 아이콘에 가서 모디파이어를 열어주신 다음에 add modifier, generate, 다음에 mirror라고 하는 수정자가 있습니다. 이 모디파이어를 적용을 하시면 이렇게 복제가 되고요. 이 엑시스라고 하는 게 어떤 좌표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복제를 할 거냐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걸 잘 보셔야 되고요. 지금 X 좌표 평면 기준이기 때문에 맞게 되어 있고, 이 기준이 되는 지점은 기본적으로 여기 조그맣게 주황색 점이 하나 보이실 텐데요. 오리진이라고 하는 포인트인데 물체 오브젝트의 중심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른 프로그램에서는 피봇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X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미러가 되어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 사람을 클릭하시고 이 수정자에서 스포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아까 만들었던 저희 상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 친구가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상자의 오리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복제가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이 친구를 삭제를 하게 되면 다시 원래대로 이 참조하는 상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다시 되돌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Shift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에서 Shift 그냥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Set Origi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Set Origin을 지금 커서가 저는 지금 0,0에 있거든요. 그래서 set origin to 3D cursor라고 하면 오리진이 0,0,0에 가면서 0,0,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가 복제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오리진 포인트가 이제 복제를 하거나 여러 가지 모디파이어를 주는 거에 중심이 되기 때문에 설정을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잘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커서가 다른 곳에 있다, 이렇게 다른 곳에 있게 되어 있다, 원래 Shift를 누르시고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 커서를 다른 곳에 위치시키실 수도 있어요. 어떤 커서라는 이 개념은 타겟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편리합니다. 그럴 때는 다른 곳에 가 있을 때는 Shift S를 누르시면 창이 하나 나오고요, 마킹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Cursor to World Origin이라고 하는 걸 클릭을 하지 않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키보드에서 손을 떼시면 커서가 월드 오리진으로 붙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시고 Set Origin to 3D Cursor 이렇게 보내주시면 3D 커서와 오리진이 모두 좌표 평면의 중심에 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커서와 오리진 포인트를 이용해서 얼라인을 하는 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됐으면 대략 사람 둘이 이렇게 폭으로 앉을 수 있는 깊이를 가늠할 수 있는 스케일의 참조처가 완성되었고요. 다시 Shift A를 해서 메쉬 큐브를 해서 이 사람들에 맞게 이제 디자인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바로 디멘션에서 Y 방향으로 5000, 너무 큰가요? 4000 정도로 하겠습니다. 4000 정도 하고 바로 S키를 눌러서 X 누른 다음에 사람이 탈 수 있는 방향으로 대략적인 스케일만 정합니다. 이걸 나중에 끝까지 쓸 오브젝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이즈 참고용으로만 대략 쓸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만 놔두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차의 바닥에 해당하는 물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에서 면 선택 모드를 하신 다음에 이 윗면 선택하시고 G, Z로 이동을 시켜서 대략 자동차 사이즈가 이 정도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에 빗대어서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이 정도 된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숫자키의 탭 키보드 위에
물결 무늬가 있죠. 물결 무늬를 눌러서 사이드 뷰, 레프트 뷰로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트 뷰로 가겠습니다. 라이트 뷰로 가신 다음에 Alt Z를 누르시면 이렇게 반투명하게 엑스레이 모드가 켜지게 되고요. 토글 엑스레이 모드가 켜지게 되고, 그러니까 여기서 현재는 오브젝트 모드입니다. 그래서 Shift A 하셔서 메쉬 휠 아치에 대한 부분을 만들 텐데요. 메쉬 그다음에 서클을 생성을 하시면 지금 잘 안 보이죠? 그래서 돌려보시면 이렇게 면은 아니지만 이렇게 띠로 되어 있는 메쉬가 하나 나옵니다. 엣지만으로 만들어진 메쉬가 하나 나오는데요. 기본 버텍스 개수가 32개거든요. 이건 너무 많기 때문에 16개 정도로 하고, 사이즈는 300mm 정도로 해서, 어차피 사이즈 조정을 할 거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생성을 하신 다음에 R, Y 방향으로, Y축 방향으로 90도를 돌려줍니다. 돌려주시고 난 다음에 다시 라이트 뷰로 가시면 이렇게 바퀴가 보이죠? 바퀴가 먼저 보이면 이 바퀴를 오브젝트 모드인 상태에서 옮기셔서 G, Y 대략 자동차 바퀴의 위치를 정해줍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움직이셔야 이 오리진 포인트가 이 원의 중심에서 계속 있으면서 유지되기 때문에 스케일이나 이런 걸 조정하는데 문제가 안 생깁니다. 스케일을 조정한 다음에요. 이 정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에디트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A 키를 눌러서 전체 모든 엣지들을 선택을 하십니다. 이때 숫자키 2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에서 엣지 선택 모드가 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키보드에서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하시면 되는데, 익스트루드를 할 때 이 상태에서 클릭을 하지 마시고 S 키를 눌러서 이렇게 스케일을 기준으로 해서 익스트루드가 되게 해주셔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라이트 뷰, 정 라이트 뷰에서 직교 그래픽으로 뷰포트를 보셔야 된다는 점입니다. 이 정도 아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들어 주시고요. 이렇게 하신 다음 숫자키 1을 누르셔서 버텍스 모드로 가시기 전에 3을 눌러서 페이스 선택 모드로 가셔서 밑에 한 4개 정도를 Shift 키를 눌러서 이렇게 선택을 하시거나, 아니면 중앙에 있는 페이스 중앙에 있는 점들을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다음에 X 키를 눌러서 페이스를 지워 주십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1 키를 눌러서 버텍스 모드로 가신 다음에 이 두 개를 선택을 해서 이 높이를 맞춰 줄 건데요. 이때 높이를 정확하게 맞추기 위해서는 스냅이 필요합니다. 스냅을 하실 때는 위에 보시면 스냅의 옵션들을 조정할 수 있는 자석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벅셀을 눌러보시면 지금은 그리드에 맞게, 인크리먼트에 맞게 스냅을 걸 수 있지만 저는 버텍스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잡을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 버텍스를 해주신 다음에 이게 클릭이 되어 있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이게 아니면 요거 클릭, Shift 요거 클릭 하신 다음에 G, Z를 눌러서 높이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실 수 있게끔 해주시고, 컨트롤 키를, 이 상태에서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어떤 특정 버텍스 위에 커서를 갖다 대시면 이 버텍스의 높이에 딱 맞게 맞춰져서 스냅이 걸리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다 맞출 거고요. 그리고 다시 바로 S키를 눌러서 스케일을 조정을 할 텐데 Y 방향으로만 스케일을 조정을 해서 눌러보시고 적절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치의 모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실제로는 자동차는 이거보다 휠 아치가 더 많이 벌어져 있기는 하지만 조금 더 컨셉추얼 할 때는 가까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약간만 더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S, Y 이 정도 선에서 디자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더 벌려야겠네요. 이 두 개는 SY 약간 더 늘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란 모양의 휠 아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숫자 키 2번을 누르셔서 첫 번째 엣지를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 누르시고 마지막 잘 안되네요. Alt를 눌러서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연결된 엣지들이 다 선택이 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lt E 누르셔서 Extrude 엣지 그리고 S 아까처럼 S키를 눌러서 Alt E 안 누르셔도 돼요. 엣지 모드에서는 E 키만 눌러도 됩니다. 약간 크기를 키워주신 다음에 다시 부채처럼 냈죠? 1키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 두 개를 선택해서 G, Z, 컨트롤 스냅을 잡고 여기 이 친구 G, Z 컨트롤 누르시고 여기 G, Z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G, Z 여기에 맞추시면 대략 자동차의 휠 아치에 해당하는 휠 아치 볼륨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숫자키 2를 누르셔서 이 면들을 선택을 하시고 익스트루드 마음대로 가지 말고 Y 방향으로만 익스트루드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엣지가 그대로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좀 잘 보셔야 될 게 이 엣지들을 수직으로 펴줄 거예요. 수직으로 펴주는 방향은 이 버텍스일 때 이 점들의 좌표가 Y 값이 0이 되게 되면은 일렬로 정렬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스케일을 통해서 줄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키를 누르시고 그냥 움직이시면 전체적으로 커지죠. Y축 방향에서 무한히 작아지면 스케일이 무한히 작아지면 일직선으로 딱 펴지게 되겠죠. 그거를 넣으실 때는 이 움직이는 상태에서 0이라고 좌표값을 0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키를 눌러주시면 수직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이 친구들의 좌표를 모두 다 선택하신 다음에 트랜스폼 항목에 가서 아이템에 있는 트랜스폼 항목에 가서 중심점을 미디엄을 로컬로 두지 말고 글로벌로 두신 상태에서 지금 Y 좌표값이 절대값이 여기 나와 있는데요. Y 절대값을 0 쳐서 0으로 맞춰줍니다. 그러면 이 지점들이 정확히 Y0 값에 딱 붙게 되겠죠. 또 반대면도 같이 키 2를 누르신 다음에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이 키를 눌러서 늘리신 다음에 Y 방향으로만 늘려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선택을 하시고 S, Y, 0 눌러서 수직으로 정렬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G, Y 약간 더 편안한 느낌으로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G, Y 만들어 주도록 이렇게 만들으셨으면 자동차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바디 사이드면이 완성되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평면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우스 중간 버튼을 누르셔서 이렇게 돌려보시면 납작하다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에디트 모드 상태에서 옮기셔도 되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움직이셔도 되는데요. 저는 일단 오브젝트 모드에서 먼저 움직이고 난 다음에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게 지금 요 아치의 딱 중심점에 오리진 포인트가 그대로 와 있기 때문에 이걸 활용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활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브젝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이 박스 폭에 해당하는 정도로만 G, X 방향으로 살짝 움직이셔서 이렇게 보고 조금 더 나가야겠네요. G, X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다시 이걸 클릭을 하시고 이제는 이 박스가 대략 필요가 없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이 박스는 클릭을 하신 다음에 옆에 아웃라이너에 가시면 눈 모양이 있어요. 이 눈 모양으로 이걸 꺼주시면은 잠시 하이드를 해서 가려놓을 수 있습니다.
Alt Z를 눌러서 엑스레이 모드를 끄신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하시고 탭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로 가십니다. 다시 3번 페이스 선택 모드로 가신 다음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요 면의 요 모서리 방향을 선택을 하시면 연결되어 있는 모든 면들이 선택이 됩니다. 그리고 G, X 방향으로만 살짝 벌려서 휠아치의 볼륨을 만들어 주십니다. 요 버텍스의 모양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리플렉션이 들어가는 방향성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옆쪽에서는 이 Y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미러링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놔두고요. 이쪽에서도 마찬가지죠. X축 평면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로 미러링을 해서 내면을 미러링을 해서 사실 어디서 보아도 다 똑같은 모양의 디자인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쪽에 있는 엣지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을 누르신 상태에서 마지막 엣지를 선택을 하시거나 Alt를 누르신 상태에서 여기를 선택을 하시면 똑같이 이렇게 복제가 됩니다. 선택이 됩니다. 그런 다음 탑뷰로 가셔서 선택을 하시고 바로 E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대각선 방향으로 이 정도로 해주시고요. 다시 또 바로 E 키를 눌러서 이렇게 거의 Y에 가깝게 이렇게 해줍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도 Y에 딱 정렬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혹시 모르니까 모든 지를 선택을 하시고 탑뷰에서 S, X, 0 엔터 치셔서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 친구를 미디엄 포인트를 트랜스폼해서 0이라고 치시면 0에 딱 수렴되게끔 아주 정확하게 붙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요. 버텍스를 선택해서 X를 0이라고 해서 어느 정도의 공차가 항상 늘 발생을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밀리미터 단위와 유닛의 단위가 살짝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번에는 미러링을 통해서 이렇게 사방으로 복제를 하는 것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오리진 포인트가 여기 있기 때문에 미러링을 하면 이걸 기준으로 해서 미러링이 될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셔서 탭키를 눌러서 나오셔서 선택을 하시고 Add Modifier에 들어가시면 Generate 밑에 미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시면 오리진 포인트 기준으로 해서 복제가 돼서 잘 안 보이시죠? X축 기준으로 이제 진행을 할 텐데 두 개 다를 이렇게 복제를 하시면 오리진 포인트 기준으로 이렇게 이상하게 복제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는 여기 임의의 오브젝트를 하나 만드시거나 저는 그냥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될 수 있는 Shift A를 눌러서 메쉬 말고요. Empty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mpty라고 하는 오브젝트는 좌표값만 있는 오브젝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Empty에 Plane Axis라고 하는 걸 추가를 하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시면 십자가 모양의 오브젝트가 하나 선택된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작아서 지금 잘 안 보이는데요. 크기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S키를 눌러서 쭉 켜시면 이렇게 축 방향만 있는 Empty라는 오브젝트가 생성이 됩니다. 이 친구가 모디파이어를 실행을 할 때 기준이 되는 지점으로 쓰려고 합니다. 미러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는 이 비어 있는 곳에 클릭을 하셔서 여기 Empty를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포이드를 클릭하신 다음에 이 Empty를 리포트 상에서 선택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 Empty를 기준으로 해서 X, Y, Z 방향으로 미러링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사방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는 형태로 기본적인 자동차의 모양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오리진 포인트를 계속 여기다 두는 게 좀 편리하긴 하거든요. 이 상태에서 이제 휠도 대략 한번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모드에서 별도의 오브젝트로 Shift A, 메쉬, 실린더를 꺼내신 다음에
실린더 같은 경우는 버텍스 32개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방향이니까 한번 돌려줘야겠죠. R, 로테이트, Y, 축 방향으로 90도 돌리시면 이렇게 돌아가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얼라인 애드온을 깔았기 때문에 이 친구 오리진 포인트에다가 이 친구를 딱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눈대중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일단은 크기를 살짝 S를 눌러서 키운 다음에 X 방향으로 좀 줄이고요. 대략의 휠을 만드신 다음에 친구를 먼저 클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친구를 클릭을 하시고, 아이템에 가시면 맨 밑에 우리가 얼라인 애드온을 설치를 하셨다면 어떤 기준으로 정렬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세요. Y 방향으로 정렬을 해주시면 이게 오브젝트를 처음 선택한 게 움직이고 나중에 선택한 게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먼저 선택을 하시고 Shift 바디를 선택하신 다음에 Y축 방향을 Y를 선택하시면 Y 좌표 값이 동일하게 오리진을 기준으로 정렬이 되고요. 네, X를 누르시면 얘가 완벽히 오리진이 맞춰진 상태가 됩니다. 어차피 Z값은 뭐 변화량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사실 요 두 개를 선택을 하시고 All이라는 걸 누르시면 오리진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Add Modifier, Generate, Mirror. 그리고 axis는 YX 방향, 그 다음에 empty를 기준으로 해주시면 이 empty가 움직이지 않는 이상 미러가 문제없이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뭐 바퀴를 직접적으로 뭐 디자인 다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만 위치 정도와 사이즈 정도만 잘 놔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기본적인 자동차의 베이스면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본격적인 디자인을 쭉쭉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탭키를 눌러서 다시 에디트 모드로 가시고 요 한쪽 면의 면만 이렇게 에디팅을 하시면 전부 다 미러가 복제가 되게 됩니다. 이 미러 모디파이어에서 중요한 거는 하나를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클리핑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축을 기준으로 넘어가는 버텍스들은 잘라낸다는 의미고요. 머지라고 하는 것은 이 공차값 안에 있는 유사하게 있는 버텍스들을 두 개를 붙여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지금 스케일을 굉장히 늘려놨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1mm가 실제 눈으로는 잘 안 보이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1mm 정도로 두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끝에 있는 버텍스와 이 복제가 된 이쪽 면의 버텍스가 두 개의 위치가 어느 정도 비슷하다면 1mm 안에 들어와 있다면 이 두 개를 면을 자연스럽게 이어서 용접을 하듯이 이렇게 붙여주는 기능이 merge입니다. 이걸 그대로 두시고요. 그런 다음 위에 있는 엣지를 쭉 선택을 하셔서요. Alt키를 일단 눌러보시면 이렇게 쭉 선택이 되실 수도 있고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지금은 잘 되네요. Shift, 컨트롤 누르고 어디까지 가시고 Shift 다시 컨트롤 누르고 어디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그때 Shift 키와 컨트롤 키를 잘 이용하셔서 엣지들을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그대로 이 키를 눌러서 에디트 모드입니다. 그 다음에 Z 방향으로 높이를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높이 이쯤에서 한번 끊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 키를 눌러서 이때 주의할 점, 이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를 하실 때 다른 방향으로 하시면 센터가 틀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늘리시다가 ESC 키를 누르시면 익스트루드가 취소가 된 게 아닙니다. 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세히 보시면 살짝 선이 더 굵은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 픽셀보다 여기가 살짝 더 진하죠. 이럴 때는 지금 버텍스들이 익스트루드가 취소가 된 게 아니라 익스트루드가 제자리에서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엣지를 자꾸 움직여 보시면 G키를 자꾸 움직이시면 이렇게 튀어나오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대로 계속 작업을 하시면 여기가 문제가 많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익스트루드를 하다가 취소를 하실 때는 꼭 익스트루드를 하다가 취소를 하실 때 ESC를 누르고 컨트롤 Z를 꼭 한번 눌러서 되돌리기를 하셔야지 중복대에는 엣지가 생기지 않습니다. E, Z 어느 정도 올리고 P, G, Z 약간 정도 올리고요. 그 다음에 다시 E, Z 올리시면 됩니다. 이제는 이 바퀴가 있기 때문에 바퀴의 오리진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이 면들을 언제든지 또 새롭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리진 포인트를 empty처럼 센터에다 두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쪽 버튼 클릭하신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오리진 to 3D 커서를 해주시면 커서가 있는 자리에 오리진이 가게 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로 돌아오셔서 이 키 하신 다음에 가로 세로로 약간 이렇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설 수 있도록 제가 아까 한다고 했었으니까 좀 더 높이를 충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서리를 살짝 안으로 집어넣겠습니다. 사이드 쪽의 모서리만 잡고 G, X 방향으로 지붕을 만들듯이 만들어 주시고요. 탑뷰에서 보겠습니다. 탑뷰에서 보고 G 엣지를 잡으면 이 중간에 있는 요 버텍스까지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 곤란하게 되네요. 그래서 1 눌러서 버텍스 모드에서 이 친구를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텍스를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엣지를 움직이실 때 G키를 2번 누르시면 이 노란색 가이드가 보이시죠? 원래 있던 엣지의 방향을 타고 어느 정도 움직이는 게 가능합니다. G키를 GG 눌러서 친구가 G, Y 눌러서 Y 방향으로 조금 해주시고 다시 G 눌러서 슬라이드로 움직여주시면 대략 박스 형태가 되죠.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엣지만 다 선택을 하시고 컨트롤을 해서 하나 클릭하고 까지 컨트롤 누르고 클릭하셔서 다 선택을 하시고 난 다음에 익스트루드 누르신 다음에 X 방향으로만 대략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S, X, 0 해서 일렬로 정렬을 한번 시켜주시고 그런 다음에 여기 있는 미디엄 포인트를 글로벌로 두시고 X를 0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러면 양쪽 면이 이 미러 수정자에 의해서 머지가 되겠죠. 다만 여기 있는 익스트루드를 할 때 이게 X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요 버텍스와 요 버텍스가 살짝 이제 위치값이 Y 값이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걸 확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이 두 개를 붙여주면 됩니다. 붙이는 방법은 먼저 붙일 만한 버텍스를 하나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 버텍스를 선택을 하시고 키보드에 M키를 누르면 Merge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래서 Add Last라고 하면 두 번째로 마지막으로 선택된 버텍스에다가 첫 번째 버텍스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At Center라고 하면 두 버텍스의 중심쯤 되는 어딘가에 자동으로 붙여주게 됩니다. 아니면 At Cursor라고 하면 커서가 있는 곳에다 합쳐주게 되겠죠. 커서는 지금 좌표평면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First는 중앙에 처음에 클릭한 버텍스에 합쳐주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by distance는 아까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다가 컨트롤 Z를 누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럴 때 중복된 비슷한 자리에 있는 버텍스를 하나로 합쳐주는데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t last라고 하면 두 번째 선택된 버텍스에 첫 번째 버텍스를 이동해서 이렇게 붙여주는
모델링이 진행되게 됩니다. 다시 엣지 선택 모드로 가보시면 이 친구를 GG 눌러서 약간 슬라이드를 해서 이런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벌써 자동차가 대략 완성이 됐는데요. 이 상태에서 이게 지금 너무 각지죠? 이 각진 걸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해주는 서브 디비전 수정자를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이대로 두지 말고 오브젝트 모드로 나오신 다음에 아니면 이 에디트 모드에서 하셔도 상관은 없으세요. Add Modifier Generate 밑에 보시면 Subdivision Surface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모디파이어를 하나 주시면 조금 더 둥글둥글해진 면이 쪼개진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레벨 뷰포트를 하나, 둘, 3개 정도까지 늘려주시면 이 친구가 더 잘게 면들이 쪼개져서 둥글둥글하게 변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탭키를 눌러서 나와 보시면 부들부들한 형태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너무 이렇게 뷰포트에서 각지게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신 다음에 두 번째 쉐이드 오토 스무스라는 걸 켜주시면 노멀들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서 보시기에 더 부드러운 면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구조적으로 밑에 바닥을 한번 막아 볼 텐데요. 바닥도 아까랑 거의 비슷한데 약간 막는 게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도 지금 너무 이렇게 문제는 잘 보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눈 모양을 꺼가지고 닫아주시고요, 가려주시고요. 이 엣지 선택 모드로 가시고 엣지 선택, 이 전부 다 선택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선택,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바로 이 키를 눌러서 익스트루드 하시는데 방향은 X 방향이겠죠? 방향을 X 방향으로 하신 다음에 해주시고 지그재그 하죠. 그래서 SX0 써서 일자로 쫙 만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X 값을 미디엄을 0 누르셔서 이렇게 쭉 만들어 주고 그렇게 되면 여기도 버텍스 두 자리가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클릭하고 이거 클릭해서 M, L 눌러서 두 개를 합쳐 줍니다. 나머지는 자동으로 미러 모디파이어의 머지에 의해서 다 합쳐지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둥글둥글 호빵 같긴 하죠. 여기는 뚫려 있으면 안 되겠죠. 뚫려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를 약간 수정을 해서 좀 편리하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버텍스 모드에서 아니다, 엣지 모드에서 하셔도 되겠네요. 컨트롤 R 누르신 다음에 컨트롤 R을 누르면 너무 많이 들어가네요. 컨트롤 R 하지 말고 여기 있는 요 엣지 잘 안 보이는데 Alt Z를 누르시면 엑스레이 모드가 켜지면서 좀 더 컨트롤하기 쉽게 하죠. 여기를 클릭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여기까지 선택을 하시고 안쪽까지는 필요가 없으니까 다시 G, X 눌러서 바퀴 안쪽 정도까지 옮겨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면이 이렇게 지금 서브 디비전이 지금 들어가 있어서 그런데 서브 디비전 화면을 잠깐 꺼두실 수 있으세요. 이걸 눌러보시면 서브 디비전 옆에 옵션이 이렇게 있죠. 옆에 보시면 두 번째 에디트 모드가 있고요. 밑에 컴퓨터 화면 모양이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 화면 모양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잠깐 서브 디비전이 껐다 켜졌다 하시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서브 디비전을 꺼두시고요. 이 엣지와 이 엣지 두 개를 누르시고 F키를 눌러서 이렇게 이어줍니다. 가능하면 이 모든 이 페이스들이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바퀴도 잠깐 켜줄게요. 보면 잘 보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사각형 나오는 게 제일 좋기 때문에 이 정도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요 엣지와 요 엣지를 선택하셔서 이 두 개 엣지를 떨어져 있는 두 개 엣지를 잡으시고 F키를 누르시면 연결이 됩니다. 연결이 되고 요 엣지를 누르시고 F키를 누르시면 차례대로 합쳐지게 됩니다. 마지막에 있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세모기 때문에 별로 조건이 별로 좋진 않은 것 같기는 해요. 요렇게 하지 말고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Alt키를 선택을 하시고 F키를 누르시면 이 엣지들이 X 좌표 평면 기준으로 했을 때 납작하기 때문에 평면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하나의 사각형으로 마감이 될 수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페이스 선택을 하시고 I키를 눌러서 살짝 줄이시면 조금 더 나중에 안정적인 모델링을 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정도의 구성을 해두시면 크게 문제없는 디자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가능하면 이 마지막 바닥은 어차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요런 부분에서 N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엣지가 5개가 맞물리는 점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신경 쓰면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또 합니다. 이런 정도로 해주시고 친구는 다시 지우시고 페이스를 지우시고 엣지 선택을 하신 다음에 2개 F 놔주시고 요 엣지 선택하시고 F 마지막이 삼각형으로 쪼개지긴 하는데요. 일단은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평면일 테니까요. 아마 크게 문제 생기지는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전반적으로 이렇게 다 사방이 막혀있는 모델링이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서브 디비전 꺼져 있던 것을 이렇게 컴퓨터 화면 아이콘을 눌러서 켜줍니다. 그러면 뭔가 떡진 모델링이 보이게 될 텐데요. 여기서 이제 주름 엣지를 잡아가면서 모양을 좀 더 다듬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다듬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히 모서리를 옵션으로 추가해주는 방법이 있고, 베벨링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주 기본적으로는 이들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내가 더 각지게 하고 싶은 곳은 하시고 컨트롤 P를 눌러서 컨트롤 P 베벨을 통해서 여기 섹션을 추가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여기가 더 날카롭게 구성이 되거든요. 이 디자인 할 때 매번 이렇게 상세한 알값들을 다 넣으면서 진행을 하시다 보면은 베벨을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수정이 너무 어렵게 돼요.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단계에서는 이것보다는 여기 보이는 아이템의 트랜스폼에 있는 베벨 웨이트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주름을 잡으면서 디자인을 잡아 나가는 걸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닥이 되는 기준 먼저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정확히 베벨링은 아닌데 가지막 끝단자리 자동차 바닥의 끝단 부분을 선택을 하신 다음에 여기까지겠죠? 사방으로 미러링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보시면 트랜스폼 밑에 엣지 데이터에 민크리즈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거를 드래그를 해서 1로 만들어 주시면 이 엣지들이 빨간색, 약간 자주색으로 변하면서 각지게 되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주름을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도 Alt 클릭을 해서 이 아치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크리즈를 올려서 잡으시면 탭키를 눌러서 나가보시면 이 부분이 매우 날카롭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인크리즈 해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 스무스 바이 앵글이라는 수정자가 오른쪽에 들어가 있는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오브젝트 모드에서 쉐이드 오토 스무스를 하시게 되면 이 앵글에서 이 수정자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스무스 바이 앵글이라는 수정자가 들어가게 되는데, 일정 각도 이상이 되는 면들은 다 이렇게 부드럽게 그래픽적으로 밀어서 스무스하게 보여준다는 의미거든요. 나중에 이걸 조금 더 조정을 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지나치게 높이시면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 20도 기준으로 일단은 놔두고, 나중에 이렇게 좀 뭉개지는 구간이 레벨링을 한 이후에도 생기면은 조정을 해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기본적인 자동차 면을 이미 만드신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면을 좀 다듬어서 조금 더 쉐이핑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휘라치 부분이 너무 납작하게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면을 살짝 띄워보도록 할게요. 홈페이지에 있어서 잘 안 보일 때는 Alt Z를 눌러서 이렇게 여기에서 컨트롤 누르고 여기까지, 그 다음에 Shift, 그 다음에 컨트롤 누르고 여기까지 하신 다음에 이 X 방향으로 살짝 더 뽑아줄게요. 이 X 뽑아주고,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Alt 클릭을 요 모서리 기준으로 하셔가지고 쓸데없는 게 클릭하고 컨트롤, 또 잘 안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컨트롤 선택을 하고 여기 시프트로 추가 선택, 그리고 GX로 약간 더 휘라치를 뽑아주도록 Z, 그러면 조금 더 볼륨 있는 라인이 완성된 것 같습니다. 사이드 뷰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너무 박스 형태니까 Z, 블렌더에서는 이렇게 Alt Z를 하셔야지 이 면에, 쉐이딩 면에 가려져 있는 버텍스까지 다 선택이 되시거든요. 또 G, Y, X 방향, Y 방향이겠네요. 조금 더 부드러운 모양의 디자인을 완성해 보도록 합니다. G 하거나 아니면 GG 눌러서 슬라이딩으로 면을 해요. 너무 높게 생긴 것 같아서 조금 더 자동차 폭을 넓혀주는 게 안정적인 모양새가 될 것 같아요. 프론트 뷰에서 보거나 아니면 탑 뷰에서 봐야겠죠. 프론트 뷰에서 Alt Z, 엑스레이 뷰 하시고 페이스 선택 하신 다음에 이쪽에 있는 모든 페이스를 선택을 하셔서 G, X 방향으로 조금 더 봐줍니다. 이렇게 되면 휠도 좀 더 빼줘야겠죠. 실린더 만들었던 걸 펴주신 다음에 G, X 방향으로 빼서 위치를 잡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다시 잠시 꺼줄게요. 탭키를 눌러서 이 앞쪽 면에도 둥글둥글 하다 보니까 요 엣지까지 프리즈를 주셔야지 이렇게 각진 모양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모양은 이미 잡혀 있습니다. 여기서 늘리고 줄이고 다양한 비례를 조정을 하시면 여기서 뭐 승용차가 될 수도 있고 SUV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전혀 색다른 컨셉추얼한 디자인이 될 수도 있겠죠. 엣지
엣지 빼고요. 힌트에서 네 GX 오 GX 엎어놓은 밥그릇 모양 정도로 해서 안정감 있는 디자인으로 만들어 줍니다. 보시고요. 현재는 거의 샤프한 모양의 이렇게 엣지로 히라치가 만들어져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다르게 집어넣도록 해보겠습니다. 이 오브젝트를 선택을 하신 다음에 Add Modifier에서 Generate 베벨을 줍니다. 어레이 밑에 베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베벨에서 옵션을 잘 보셔야 되는데요. Offset이라고 하는 걸 놔두시고 밑에 Amount를 최대의 그 모서리의 둥글기 섹션의 길이를 어느 정도 할 거냐 뭐 이런 걸 결정하는 건데 한 1cm 정도까지 하실 수 있도록 한 10mm 정도 하고요. 10mm 너무 큰가요? 5mm 정도 하고 그 다음에 리미티드 메소드, 그러니까 한계 값을 어느 정도 어떻게 줄 거냐. 지금은 앵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가 그러니까 30각도가 안 되는 면의 각도를 가진 엣지들은 전부 다 베벨링을 해준다. 이렇게 의미가 되는 건데요. 이거를 웨이트로 바꾸시면 아까 우리가 에디트 모드에서 이 엣지를 선택하면 엣지 데이터라는 항목이 트랜스폼 아래 나오는데요. 이 베벨 웨이트 값을 올려주시면 이 베벨 웨이트와 여기 있는 베벨 값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여기에 베벨링을 해주게 됩니다. 베벨링을 하게 되면 어떤 게 되냐면 자,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둥글둥글한 서브 디비전을 먹은 엣지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컨트롤 B를 하셔서 베벨링을 해주시면 섹션을 추가해 주시면 여기가 모서리가 각지게 나오거든요. 이걸 실제로 직접 메쉬 데이터에다가 이렇게 반영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적인 수정자를 이용해서 모디파이어를 이용해서 이걸 임시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엣지를 선택하신 다음에 인 베벨 웨이트를 쭉 올려보시면 이 친구가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베벨이 진행이 되게 되는데요. 지금 아무런 변화도 안 보이게 되는데 이 베벨의 위치를 미러가 서브 디비전이 먹기 전에 위치로 이렇게 X 옆에 있는 점점점을 눌러서 움직여 주시게 되면 베벨이 먼저 되고 그 베벨링 된 게 서브 디비전이 되게 됩니다. 서브 디비전을 꺼보시면 이런 모양새가 되거든요. 서브 디비전을 꺼보시고 베벨이 실제로 어떤 형식으로 들어가 있는지 보시기 위해서는 지금 세그먼트가 1인데요. 세그먼트는 2 정도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들어가는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게 하시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뷰포트에서 오버레이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지오메트리 이거 와이어프레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있는 상자를 클릭을 해주시면 이 베벨링 되어 있는 걸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네. 와이어프레임 옆에 오퍼시티를 쫙 줄여주시게 되면 반투명하게 실제로 이 친구가 어떤 식으로 베벨링이 되게 돼 있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죠. 세그멘트를 늘리게 되면 더 잘게 쪼개서 베벨링을 하는 거고 이 어마운트를 늘리게 되시면 지금 5mm인데 10mm까지 늘리면 요 길이가 10mm까지 되는 옵셋 말고 width라고 하면 10이라고 하면 요 지점에서 요 지점까지의 길이가 10mm가 되는 거죠. 1cm가 되는 거죠. 1cm만큼 이렇게 모서리를 베벨링 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요 오버레이를 거의 어느 정도 볼 수 있게 너무 진하면 이제 원래 있는 버텍스랑 헷갈리기 때문에 오퍼시티를 좀 낮춰주고 보시면 훨씬 더 좋아요. 서브 디비전 다시 켜주시면 이런 식으로 베벨링이 되고 난 다음에 서브 디비전이 먹으면서 지가진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서브 디비전을 먼저 주고 그 다음 베벨링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그걸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딱 정답이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이
지금 진행하는 거는 뭐 모델링을 완벽하게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해 나가는 거에 더 중점이 있기 때문에 뭐 면이 조금 깨지거나 하더라도 그대로 진행을 먼저 해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엣지는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베벨을 드래그를 해서 베벨 웨이트를 죽여줍니다. 제가 보니까 약간 여기를 더 둥글게 만드는 게 귀여울 것 같습니다. Z 살짝 올리고 Z 사이드에서 보고 할게요. 까는 동글게 약간 지그재그로 되어 있긴 한데 선택을 하시고 버텍스 모드에서 오른쪽 클릭하셔서 스무스 버텍스라는 걸 해주시면 너무 깨지네요. 이거 못 쓰겠어요. 더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기능인데 여기서는 지금 미러링이 깨져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저는 GZ로 컨트롤 잡아서 여기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에서 보고 여기만 편안하게 있도록 조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Alt Z. 아까 여기선 엣지를 그냥 여기서 엣지 선택하셨을 때 이 크리즈 주름을 잡았었는데요. 주름을 잡은 동시에 베벨링을 하셔도 똑같이 이제 단순히 이렇게 각지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베벨링이 되면서 더 부드럽게 바뀌는 걸 확인을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는 게 조금 더 여기는 좋아요. 그래야지 나중에 하이라이트가 여기 예쁘게 이제 맺히겠죠. 이 정도 작업을 해 놓으셨으면 나머지는 내가 디자인 하기에 따라서 엣지를 잡거나 하는 방식으로 디자인을 해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를 조금 GZ 이렇게 맞춰준 다음에 베벨을 올려서 뾰족하게 만들어 G, Y 방향으로 약간 더 꺼내서 지게 어느 정도 각이 지게 디자인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엣지가 있다가 이렇게 쓱 사라지게 되죠. 여기가 조금 면이 꼬여 보일 수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 면을 좀 꺼내거나 이 엣지를 좀 G, X 약간 집어넣는 방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정확한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실제 베벨을 해서 면을 정리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시고요. 여기도 전체 다 선택을 하셔서 베벨 웨이트를 올려서 주름을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맹수맹수한 뷰포트 화면인데요. 조금 더 리플렉션을 보기 좋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 뷰포트 쉐이딩에서 꺽쇠를 누르신 다음에 스튜디오 중에서 몇 가지를 고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캡이라고 매트캡, 머테리얼 캡이라는 뜻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준비된 것들이 있어서 여기서 빨간색 반짝이는 걸 눌러보시면 조금 더 면의 상태를 확인하기 좋은 쉐이딩 뷰가 됩니다. 다시 에디트 모드 친구를 조금 더 통통하게 불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lt S를 누르시면 이 친구가 부풀어 오르거나 줄어들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lt S를 눌러서 약간 더 부풀려서 이런 캐릭터 라인을 가질 수 있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이런 버텍스들이 정렬이 틀어지면서 이렇게 미러링이 잘 머지가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Alt Z를 누르셔서 친구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친구의 Y 값을 정확하게 0에 맞추시거나
미묘한 공차 때문에 이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 선택을 해서 SY0 한번 치시면 다시 정렬이 됩니다. 해주시면 좀 정렬이 되고, 프론트로 가서 다시 여기서 살짝 튀는 게 있죠. 엑스레이 모드 켜신 상태에서 이 중앙에 있는 버텍스만 선택을 해서 SX0 정렬을 한번 잡아주시는 게 여기가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느 정도 디자인된 모빌리티가 완성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엣지를 이동을 하셔서 디자인을 잡아 나가시면 쉽게 디자인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보시면 탭키를 눌러서 보시면 원형으로 불사한 모델링이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물주물 하셔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을 잡아 나가시면 됩니다. 밑에도 한번 살짝 단차를 한번 꺾어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얘를 선택해서 레벨 웨이트를 올려주시면 살짝 주름이 지거든요. 또 클릭, 풀, 그리고 그래서 여기까지, 또 여기까지를 G로 약간 더 말아서 넣어주시면 이런 식의 만들어지겠죠. 중간에 뚫린 구석이 생겼네요. 이 친구는 Y 값을 X 값을 0 입력하셔서 눌러주시면 됐습니다. 나중에 여기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는 겹쳐지네요. 겹쳐지기 때문에 다시 한번 프론트 뷰에서 쓰레기 코드를 키시고 다 선택을 해서 SX0 넣어주시고 틀어지네 한꺼번에 다 잡을게요. SX0 X 값을 0 쳐주시면 정확하게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완성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실린더를 켜서 바퀴를 켜보고 대충 사이즈를 살짝 더 눌러보겠습니다. S를 눌러서 더 바퀴가 크게 하고 탭 키를 누르신 다음에 요 엣지만 선택을 하셔서 컨트롤 B 베벨을 휠을 굴리시면 섹션이 추가되죠. 휠을 추가합니다. 그리고 페이스 선택 모드에서 이메일 선택하고 I 줄이고 익스트루드 X 방향 다음에 S 그리고 다음에 I 다음에 G X 살짝 꺼내주시면 이런 정도의 디자인이 되고요. 오른쪽 클릭하셔서 오브젝트 모드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셔서 레이드 오토 스무스 한번 해주시면 이런 식의 라인이 됐습니다. 자동차 만들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 모양은 럽스 모델링으로 하시게 되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보시다시피 폴리곤 모델링과 서브 디비전 모델을 이용을 하시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디자인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여기 약간씩 깨지는 부분들은 더 미세한 버텍스 조정을 통해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달아주시거나 개인적으로 카톡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